귀로 읽는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2021년 2월 14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학교폭력 및 생활범죄 예방 퀴즈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렸는데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골든벨 퀴즈를 25문항을 이 책에 실어주셨어요. 그리고 법률적인 그런 해석, 전문적인 해석까지 함께 해설을 실어주셨는데 내용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기에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읽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것은 골든벨 퀴즈 25문항과 또 정답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해설까지 이 영상에서 한 번에 쫙 다 읽어드릴 것이고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퀴즈 영상 따로 그리고 해설 영상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 문제까지 보일 수 있게 조금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긴 영상이 될 수 있겠지만 특히 학생들을 이거 다 들려줄 필요는 없고요. 요거를 진행하시게 될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지도하시게 될 어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들으신 다음에 아이들을 지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골든벨 퀴즈 156쪽. 학생들에게 딱딱한 법률은 와닿지 않는다. 실제 범죄 요건이 성립돼 법대로 처벌이 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여준 상황을 직접 겪거나 본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엄격한 법률에 놀라고 당황하지만 자신이 무심코 하는 생각과 행동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타인과 공동체에 어떤 불편을 주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 퀴즈는 교사로서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학생 사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궁리 끝에 나온 것이다. 슈퍼맨 같은 히어로가 되고자 한 게 아니다. 바쁜 3월에 힘겹게 시간 내고 문화상품권 등 각종 미끼를 내걸고 퀴즈 대회를 왜 하겠는가? 그렇게 하니까 사안이 70%가 사라졌다. 100건 발생하던 것이 30건으로 준 것이다. 투자 대비 최고의 효과다.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란 말에 빗대어 노성비라 부르고 싶다. 뒤치다거리 말고 이런 예방교육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날로 먹는 생활지도다. 아이들하고 초기부터 코드를 잘 맞추면 1년 동안 소리 지르고 속상할 일이 줄어든다. 학교폭력 예방 퀴즈 교육은 징계 대신 행위의 결과를 미리 안내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고 한 드라이커스의 이론과도 맞닿아 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골든벨 퀴즈 1번. 화장실에서 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팔았다. 준 물건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 OX. 2번. 금요일 하굣길에 친구 자전거에 자물쇠가 안 잠긴 걸 보았다. 친구를 놀라게 해주려고 우리 집에 가져다 놓았는데 일요일에 CCTV를 확인해보고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장난으로 하는 일이니 무죄다. OX. 3번. 주인 없어 보이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어 친구와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러고 난 다음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다가 순경 아저씨에게 붙잡혔다. 훔칠 의사가 없었으므로 나는 무죄다.
OX. 4번. 술에 취해 남의 자전거를 내 것으로 착각해 집까지 타고 갔다. 취한 상태로 한 실수이므로 죄가 아니다. OX. 5번.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가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할머니와 부딪혔다. 이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될까? OX. 6번. 다른 학교 아이들이 우리 학교 아이를 불러달라고 해서 학교 앞 공터에 데려다 주었더니 우리 학교 아이가 다른 학교 아이들에게 맞았다. 112 순찰차가 와서 모두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나는 구경만 했으니 무죄다. OX. 7번. 장애 친구가 묵찌빠 하면 묵만 내는 것을 보고 쉬는 시간마다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꿀밤을 때렸다. 게임이므로 죄가 아니다. OX. 8번. 어떤 친구가 기분 나쁘게 힐끔 쳐다봐서 뭘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라고 하면서 인상 한번 썼다. 팔목을 꽉 잡고 한번 흔들기도 했다. 친구 팔에 멍이 들었다. 이 경우도 폭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OX. 9번. 다음 중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으며 나도 폭력을 당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2. 폭력을 당한 것이 자신이 못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3. 폭력을 당했던 상황을 기억하면 기분만 나쁘니까 그때 상황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혹시라도 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10번. 3학년 학폭위가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중 후배가 찬 공에 얼굴을 맞았다. 미안하다고 하는 후배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학폭위가 한 행동은 무슨 죄일까? 1. 공갈죄. 2. 상해죄. 3. 강요죄. 4. 무전취식. 11번.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선생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질문을 하게 된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내게 의심되는 마음의 병은 무슨 종류일까? 1. 우울증. 2. ADHD. 3. 인터넷 중독.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2번. 고3인 오비는 수능을 50일 앞두고 길에서 우연히 주민등록증을 주웠다. 그걸 가지고 친구와 함께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비는 얼떨결에 주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 이 경우 오비는 무슨 죄가 될까? 1. 아무런 죄가 없다. 2. 공무집행 방해죄. 3. 절도죄. 4. 주민등록법 위반죄. 13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장난삼아 휴대폰으로 앞에 가는 여자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이 경우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하는데 어느 정도의 벌을 받게 될까? 1. 1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무기징역. 14번. 하교 후 골목을 지키고 있다가 걸어가는 초등학생에게 약간 인상을 쓰면서 가진 돈 모두 내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라고 하니 애가 겁을 먹었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1,700원을 모두 꺼내줬다. 나는 어떤 죄를 지은 것일까? 1. 미성년자이므로 무죄. 2. 폭행죄. 3. 사기죄. 4. 공갈죄. 15번. 아무개와 아무개가 복도 코너에서 키스했다는 사실을 SNS에 올렸다. 내가 직접 본 사실이므로 죄가 안 된다. OX. 16번. 만만한 아이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은 없이 몇 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쓰고 갚지 않았다. 이 경우 나는 무슨 죄에 해당될까? 1. 공갈죄. 2. 절도죄. 3. 협박죄. 4. 빌렸으므로 죄는 되지 않는다. 17번.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짱나, 귀찮아, 몰라 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내게 의심할 수 있는 마음의 병의 종류는 1. 우울증. 2. ADHD. 3. 인터넷 중독.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8번. PC방에서 1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20,000원을 주겠다는 아이의 말을 믿고 빌려주었는데 10,000원만 돌려주고 이자를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받아줄까? OX. 19번. 아무래도 게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상담을 요청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은 1. 중랑 청소년 수련관 상담실. 2.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형. 3. 동부위센터. 4. 중랑고 정신보건센터. 20. 부모님과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부모님께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중 잘못된 표현은 1. 잔소리가 심할 때. 계속 잔소리 듣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2.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야단칠 때. 왜 나만 갖고 그래? 3. 지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요구할 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4. 칭찬할 때. 칭찬받으니까 정말 좋아요. 21번.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함께 탄 내가 져야 할 책임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1. 0%. 2. 5%. 3. 20%. 4. 40%. 22번.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은 1. 자동차 6개월, 오토바이 2개월. 2. 자동차 1년, 오토바이 3개월. 3. 자동차 2년, 오토바이 6개월. 4. 자동차 3년, 오토바이 1년. 23번.
고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 1. 15명 2. 35명 3. 55명 4. 70명 24번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시 초범의 벌금은 얼마일까? 1. 1만원에서 2만원 2. 3만원에서 5만원 3. 6만원에서 10만원 4. 10만원에서 20만원 25번 고등학교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 1. 10명 2. 30명 3. 50명 4. 70명 지금까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골든벨 퀴즈 25문제였습니다. 25문제의 답을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몇 개 맞았는지 한번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X 2번 X 3번 X 4번 X 5번 O 6번 X 7번 X 8번 O 9번 3 10번 3 11번 2 12번 4 13번 3 14번 4 15번 X 16번 1 17번 1 18번 X 19번 2 20번 2 21번 4 22번 3 23번 4 24번 4 25번 3 네,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했는데 한 문제당 4점씩 하면 100점 만점이 되거든요. 맞은 개수에 4점을 곱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틀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부터 해설을 읽어 드릴 테니까 이 해설을 잘 들으시면서 자기가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 해설을 통해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다음 해설은 현직 경관에게 제공받은 해설이다. 법률 개정으로 벌금의 액수나 형기 등은 바뀌었을 수 있다. 1. 주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어디서 습득했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습득하기 쉬운 길거리, 시내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이 관리인이 없는 곳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소지할 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을 때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학교, 병원, 은행, 당구장, 개인 택시에서 주운 물건은 훨씬 무거운 형량인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관리자가 있어 물건의 원주인을 찾아 돌려줄 수 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때문에 무심코 휴대폰을 습득했다면 교내의 경우 학생부에 신고하고 교회의 경우 우체국에 맡기는 걸 추천합니다. 우체국의 주인 잃은 휴대폰을 가져가면 최고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또한 분실물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를 우체국에서 맡아 해주기 때문에 서로가 편하고 잠재적인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장난으로 친구의 물건을 숨겼어요. 금품 절취. 금품 절취란 1. 본인 허락 없이 물건을 빌려가는 것. 2. 놀라게 해준다는 핑계로 숨기는 등 물건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 3. 빌려간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것. 4. 상당 기간 사용 후에 몰래 갖다 놓는 것. 5.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이 모두가 금품 절취에 해당됩니다. 금품 절취는 금액에 상관없이 교내 봉사부터 출석 정지, 출교 조치까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절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경찰의 모든 기록은 절대 삭제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처벌과 학교 처벌은 별개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금품 절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주인 없어 보이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있어 호기심에 친구와 타봤어요. 특수절도. 절도란 남의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빌려가거나 잠시 빌렸다가 다시 다른 장소에 갖다 놓아 주인이 찾을 수 없도록 하거나 빌린다는 명목으로 가져가서 많이 사용해 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특수절도 2인 이상의 도로교통법 43조 위반,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되며 운전면허 취득도 제한, 단순 무면허 운전은 6개월, 차량 절도 후 무면허 운전은 3년간 됩니다. 4. 술에 취해 남의 자전거를 내 것인 줄 착각했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기 물건이 아닌 줄 모르고 가져갔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것이 죄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5. 자전거 타고 가다 할머니를 치였어요. 교통사고.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차에는 자전거도 포함이 됩니다. 6.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때리는 학생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집단폭행. 집단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단순 폭행 법정형의 2분의 1 가중되어 처벌받습니다. 직접 폭행하지 않더라도 밀폐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저항 의지를 포기하게 하는데 일조하거나 묵시적인 가담도 집단 폭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장애 친구에게 게임을 빌미로 딱밤을 때렸어요. 폭행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 사망에 의거하여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팔 잡고
흔든 것도 폭행인가요? 폭행죄. 친구 사이의 사소한 폭력이라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더욱이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상황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롭게 대처해서 주먹다짐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포용하는 마음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겠죠. 9. 기분 나쁜 기억을 꼭 써두어야 하나요?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했던 내용을 메모를 해두었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황이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서로 더불어 사는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겠지요. 10. 후배의 실수에 화가 나서 얼차례시킨 것도 죄가 되나요? 강요죄. 소위 기합, 얼차례는 군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되는 범죄는 강요죄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란 직접 다른 사람의 몸에 가해하지 않더라도 자기 뜻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요죄에 해당되는 일을 반복하거나 또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행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후배들은 학폭위의 얼차례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학폭위는 이러한 것을 협박하였으므로 강요죄가 성립됩니다. 학교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324조. 11.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것도 병인가요? ADHD. ADHD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로 주의가 산만하고 과다 활동과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소아 청소년기의 정신과적 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도 합니다. 1970년대까지 소아기의 발병에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에 의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성인기까지의 증상 지속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 장애는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릴 때 주로 발생하고 성장하면서 많이 줄어들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은 편입니다. 12. 가끔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주민등록법.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남의 신분증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3.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찍은 건데 촬영죄라고요? 성폭력 특별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4. 초등학생에게 받은 1,700원도 금품 갈취로 처벌받나요? 공갈죄. 협박으로 금품 갈취를 했다면 이는 공갈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공갈이 상습적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5.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명예훼손죄. 사실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유포시킬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16.
갚을 확실한 약속 없이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해요. 이는 상습적 공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14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17. 짜증나고 귀찮은 것도 병이라고요? 우울증. 우울증은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 흥미의 저하, 식욕장애, 수면장애, 자살 생각 등이 주요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 등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체중의 변화가 심각한 정도이거나 행동이 둔하고 느려집니다. 만성 피로감, 불면증과 과수면증을 겪기도 합니다. 두통, 소화불량, 목과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한 등의 신체 증상도 보입니다. 18. 돈을 빌려간 친구가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는데 이걸 달라고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례와 관련한 법률을 잘 알아둡시다. SNS 종례신문, 친구에게 돈 빌려 고액 이자 받으면 무슨 죄? 중랑경찰서 이상인 팀장 제공. 돈 빌려주고 이자 많이 받는 것, 안 갚는다고 위협하는 것, 남 앞에서 돈 왜 안 갚느냐고 떠들어대는 것, 왜 안 갚냐고 옆에서 설쳐대는 것, 빌리고 안 갚는 것 모두 범죄 행위임을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도 기간을 둔 후 7월부터는 엄격히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자 제한법. 금전 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나 관계인을 협박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 분리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모 등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된 말,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거나 보면 바로 학년부로 신고 바랍니다. 신고는 고자질이 아닙니다. 19. 상담받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울하거나 ADHD로 의심되거나 게임 중독이다 싶을 때는 청소년 수련관 상담실, 위센터, 정신보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부모님이 야단치기 전에 내 말부터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말은 듣지도 않고 야단부터 치실 때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제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시니까 실망스러워요. 21. 나는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에 타기만 했는데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그 책임은 오토바이를 빌려준 친구 50%와 함께 탔던 친구에게도 있습니다. 22에서 25.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되죠. 초범인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 벌금이지만 도로교통법 82조의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를 보면 벌금이 확정된 후 자동차는 2년 동안, 원동기는 6개월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고등학교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오토바이 사고가 원인이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방학 기간인 12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이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신체가 그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아웃!
네, 이렇게 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골든벨 퀴즈 25문제와 정답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읽었는데요. 어, 16쪽이나 되네요. 16쪽이나 되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조금 힘들긴 했는데 제가 이것을 녹음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25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담임 선생님이든 아니면 창체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이 25문제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풀으라고 하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데 아마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이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은 돼요. 그런데 그 카페를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유튜브로 음성으로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하고 종이를 내놓고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이 조금 많기도 하고 커지기도 했네요. 아무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으로는 이 책에 나온 걸 그대로 읽은 거 그거를 이제 여기에 실어 놓고 제가 부가적으로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골든벨 퀴즈 25문항을 따로 제가 잘라서 학교에서 활용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따로 잘라서 만들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음성으로만 하면 또 안 들릴 수도 있고 잘 가독성이나 이렇게 없으니까 제가 문제도 이 책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문제 하나하나를 지금 문제 낼 때마다 거기 화면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려요. 그래서 언제 올리겠다라고 뭐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월 이전에 교육을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올리는 게 목적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여기 귀로 읽는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이 재생 목록 여기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학교에서 해볼 만하다 싶으면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는 그 영상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설 영상 따로 잘라서 올리고 그리고 문제 영상 따로 잘라서 올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변동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